책장 투어 3탄 사랑하는 시집 코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시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시간. 5개월 만에 돌아온 책장 투어 3탄 시집 코너를 소개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시집 큐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른 책장으로 가볼까요? 하루의 책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케아에서 구입한 빌리 책장의 2칸을 시집이 가득 채우고 있어요. 위에는 민음사와 창비, 아침달, 현대문학 출판사의 시집들이, 아래에는 문학가 지성사, 문학동네의 시집들이 주로 꽂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시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문학가 지성사의 시인선 시리즈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 문지 시인선은 무려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우는 시들이 대부분 문지 시인선에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표지와 디자인은 그 시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데요. 문지 시인선은 벽돌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 테두리를 기본으로 표지의 색상이 조금씩 바뀝니다. 시집에 실린 시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와 어울리는 색일 수도 있고 우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표지의 크로키 스타일로 시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내지의 여백, 시인의 말, 시, 발문 또는 해설로 이어지는 구성까지 문지 시인선은 오랜 시간 쌓아온 전통의 이미지가 강해요. 이렇게 많은 시집 중에서 제가 읽은 것들을 표시해 볼게요. 저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책장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읽을 가능성이 낮은 책들, 절대 손이 안 갈 것 같은 책들은 중고 서점으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책장에 남아있는 책들 중에서 아직 안 읽은 책들이 꽤 됩니다. 책은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둔 책 중에 읽는 거라는 김영하 작가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래도 문지 시인선은 꽤 많이 읽었어요. 문지 시인선 옆으로는 유난히 알록달록하고 길쭉한 시집들이 보여요. 문학동네 시인선입니다. 표지 앞면에는 시인선 번호, 시인의 이름, 제목만 간결하게 적혀 있어요. 뒷면에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시인의 양력이 적혀 있고요. 아무래도 물감을 부은 듯한 표지 덕분에 색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요. 시집을 읽는 동안 시집의 색상 때문에 어떤 시들은 더 강렬하고 도도하게, 어떤 시들은 은은하고 청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인의 말은 이렇게 앞표지의 날개에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독서 기록을 할 때 붙이기 좋은 스티커도 함께 들어있어요. 이렇게 시집을 펼쳐보면 다른 책들보다 세로로 긴 판형과 조금 작은 크기의 글씨로 적혀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문학동네 시인선을 읽을 때는 내 앞에 놓인 노트를 펼쳐놓고 그곳에 적혀있는 시를 읽는 기분이 나요. 저에게는 문지 시인선이 전통적인 느낌이 강하고 문학동네 시인선은 상대적으로 신선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들어요. 시집의 제목도 문장 형태로 말을 건네는 듯한 제목이 많아요. 시집을 읽고 싶은데 어떤 시집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마음에 드는 색상 그리고 제목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시집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들을 살펴볼까요? 198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민음의 시 시리즈는 딱딱한 양장 표지, 그리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하얗고 반질반질한 겉표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시집은 보통 얇아서 다른 책들 사이에 끼거나 구겨지는 일이 빈번한데 민음의 시 시리즈는 그럴 일이 적어요. 겉표지의 힌트처럼 나온 색상이 사실은 그 속의 양장 표지 색상이에요. 민음사와 시를 이야기하려면 김수영 문학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성복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에 뜨는구나 같이 유명한 시집들이 모두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매년 9월에 작품 응모를 마감하는데 기본적으로 시 50편 이상을 한 번에 제출하고 평가받기 때문에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해에 바로 시집이 출간된다는 게 특이해요. 최근 몇 년간의 당선작 중에 조금 실험적이거나 도발적이고 속 시원한 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3권을,
편안한 문구들 사이에서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두 권을 추천할게요. 물론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 외에도 기존 시인들의 시집들도 출간됩니다. 다른 출판사의 시집 라인과 비교했을 때 미음의 시 시리즈는 공통된 느낌이 떠오르지 않아요. 시집의 제목들만 보면 조금은 딱딱한 정형성을 갖춘 시들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편안하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시도 있고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세계관을 담은 시도 있어서요. 그래서인지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는 초콜릿을 까먹는 기분으로 시집을 열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으로는 김수영 시인의 시집이 보입니다. 참고로 김수영 시인과 기영도 시인은 제가 시를 좋아하게 된 출발점, 첫사랑과도 같은 분들이에요. 학창시절에 윤동주와 백석 시인도 정말 좋아했지만 시집을 사고 찾아 읽게 된 건 이 두 분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옆에는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이 꽂혀 있어요. 문학실험실 틈 창작문고에서 2016년 출간한 시집인데요. 죽은 일이 길이는 49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이전엔 49편의 시가 담겨 있어요. 2015년 시인은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그때 경험한 고통을 바탕으로 홀린 듯이 써내려간 시들이라고 해요. 저는 이 시집을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할 때 챙겨갔는데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뜨거운 공기와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너지고 찢어지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영혼을 추모하는 듯한 이 시집으로 김혜순 시인은 시 부문의 노벨문학상이라고 불리는 그리핀 시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그 옆으로 에밀리 디킨슨의 번역 시집 두 권이 보이네요. 번역 시를 읽는 건 조금 이상한 매력이 있어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이 더해지기도 해요. 평생을 집에서 은둔하듯 지냈다는 에밀리 디킨슨의 세계가 조용히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서 읽어봤어요. 다음으로는 창비에서 나온 시집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창비 시선은 제가 이미 좋아하는 시인이 출간한 시집이 있을 때만 구입했어요. 창비 시선에서 특이한 점은 청소년 시선이 따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일반 시집을 내는 시인들이 아동을 위한 동시가 아닌 학교, 친구, 게임 등 청소년의 일상과 정서를 담은 시들을 따로 창작해서 모은 청소년 시선집이 몇 년 전부터 출간되고 있어요. 우연히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검색하다가 청소년 시선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서 한 권을 사봤어요.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궁금한 분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침대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최근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냥냥이 시집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18명의 작가들이 반려묘와 교감했던 기억이 냥냥하게 담겨 있어요. 이 시집은 평소 시가 어렵다고 느꼈던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가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냥냥이 시집 옆으로는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느낌의 시집들이 이어집니다. 개성있는 디자인의 표지처럼 시집들이 한 권 한 권 옹골진 개성을 갖고 있어요. 읽은 시기가 모두 달라서 구체적인 작품보다는 추상적인 느낌,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저에게는 따뜻하고 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추천 시집은 바로 지난 2월 책하울 영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아침달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출간 대상에 등단, 비등단 시인을 가리지 않아 모두 고려한다는 점이에요. 등단이라는 장벽과 별개로 좋은 원고를 세상에 소개하려는 의도로 큐레이터 3분이 모든 작품을 읽고 만장일치를 할 경우에 출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4권의 시집이 그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책장 투어 시집 코너의 마지막은 현대문학 핀 시리즈입니다. 2018년부터 현대문학 출판사에서 핀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소설선과 시인선을 출간하고 있어요. 핀 시리즈는 시집에 실려있는 시의 양이 다른 시집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적고 마지막에 시인이 직접 쓴 에세이가 실려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집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시집에 보통 50편 내외의 시가 실리는 반면
핀 시리즈 시집은 20편에서 30편 정도의 시가 실려 있어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자주 단절되는 이야기보다는 일상과 가까운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게다가 작품으로 써내려간 세계와 연결되는 이야기를 시인이 직접 풀어서 쓴 산문이 마지막에 실려 있어서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품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며 시인의 말 이외에는 시인이 직접 발화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교하자면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시를 읽고 싶고 시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출판해온 시집들이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이런 시집도 있다는 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책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소설은 수다스러운 사람 같아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길고 많은 양의 문장으로 술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요. 반면에 시는 내성적이고 말을 아끼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주 조금씩 보여주죠. 그래서 한 권의 시집을 읽을 때 거기에 실린 모든 시를 이해하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편안할 정도의 거리를 지키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다가가는 거죠. 시집 읽기 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로를 헤매는 경험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길 바라봅니다. 책장 투어 3탄 시집편을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책장 투어 1탄과 2탄에서는 꽂혀있는 책들을 자세하게 소개했었어요. 하지만 시집 코너는 조금 다르게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시집에 대한 제 감상을 이야기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짧은 큐레이션을 준비해봤어요. 최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말수가 적은 친구와 직접 대화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읽었던 시집 중에 그것의 분위기와 매력을 보여주는 짧은 구절 두세 군데를 소개할게요. 짧은 구절이지만 꽂히는, 궁금해지는 작품이 있다면 헨젤과 그레텔이 그랬듯이 빵 부스러기를 따라가 보세요. 먼저 학교와 유년 시절을 다룬 시집이 궁금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3권을 추천합니다. 김승일의 에듀케이션. 내 심장 속엔 선생님이 있다. 우린 꽤 멀리 왔지? 그런데 다들 어디 갔니? 난 우리가 어딘가 당도하려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나더러 선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다른 게 되고 싶었어. 이를테면 너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너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어느 날 네가 또 꽃을 피울 때 네가 기억하기를 네가 나의 자랑이라는 걸. 강지혜의 내가 훔친 기적. 내가 떠나온 작은 방. 뜨겁게 아름다웠던 나의 지옥. (5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피닉스에서 네가 보낸 엽서 한 통이었다. 방학이 심심해질 새도 없이 너와 나는 엽서를 나눴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할 줄 알았다. 그때는 건전지 수거함이 있는 아파트에 살았다. 명을 다한 건전지는 수거함에 버려졌고 얌전히 떠나갔다. 나는 건전지를 버릴 줄 알았다. 누군가는 주인공으로 태어난다. 김소연의 아이에게. 요즘도 너는 너하고 서먹하게 지내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매일매일 일어나니? 아무에게도 악의를 드러내지 않은 하루에 축복을 보내니? 누구에게도 선의를 표하지 않은 하루에 경의를 보내니? 모르는 사건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뢰를 받은 듯한 기분으로 지금도 살고 있니? 아직도 무서웠던 것을 무서워하니? 망가지는 것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조용히 오래오래 망가져간다.
잠시 쉬어가는 것은 어떨지. 주저앉아 울상이 돼서야 너는 내게 물었고 그늘을 찾아 나는 두리번거렸다. 어디가 됐든 영원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다음은 일상을 서늘하게 뒤집어보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임승유의 아이를 낳았지 나 갖고는 부족할까봐. 다른 사람들은 웃지 않고 어떻게 마주 앉을 수 있는 걸까? 막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여자의 손가락 사이로 울음이 삐져나오고 있다. 멀리 보냈던 울음들이 활활 타오르며 옆구리에 달라붙고 있다. 내부를 향해 몰려드는 바깥들. 우린 언젠가 같은 종류의 울음을 나눠 가진 적이 있고 얼룩말처럼 울어본 적이 있다. 쟤는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런 식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몰려다녔다. 꼭 늦는 애들이 있었는데 난 그 애들을 질투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봐. 얼룩말이 달리고 있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라서. 임소라의 괴괴한 날씨와 착한 사람들. 이렇게 멀쩡한데 중얼거리며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던 엄마처럼 죽고 싶다는 말이 솟구칠 때마다 밥을 퍼서 입에 넣었다. 엄마도 나처럼 주걱을 잡았을 것이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는 매일 주걱부터 찾아야 했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어린 내가 스토커처럼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닌다. 꺼지라고 병신아. 아이는 물컹하게 운다. 보란듯이 내 앞에서 멍든 얼굴을 구긴다. 구겨진 아이가 내 앞에 있고는 한다. 사랑받고 싶은 날에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 나를 내세운다. 사람들은 나를 안아준다. 다리 위를 지날 때 가방이 꿈틀거렸다. 가방은 소리를 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승객들이 가방을 쳐다보았다. 가방에 여자가 손을 넣었다. 가방이 조용해졌다. 아니연의 밤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는 지금부터는 모든 사랑하는 것을 모가라 부르기로 한다. 모든 모가는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가지고 있고 가까워지려는 의지만으로도 모가는 반드시 썩는다. 당신이 모가 너머를 보기 시작할 때 모가는 이미 모가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시간부터 차례차례 글을 읽는다. 갈피마다 사소한 불행이 끼어 있어 단번에 읽어내려가기 힘든 책이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강도를 높여가는 겨울의 질문 앞에서 나는 나날이 창백해진다.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기도가 기도를 밟고 오르는 세상에서 헐렁헐렁 산책하는 일.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축축한 영혼을 나라고 부르는 일.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처럼 오묘한 상상의 세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시집을 추천합니다. 이재니의 아마도 아프리카. 코끼리, 사자, 기린, 얼룩말, 호랑이. 멀리 있는 것들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를 때 나는 슬픈가? 나는 위안이 필요한가? 아마도 아프리카. 아마도 아주 조금.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라면 굳이 떠날 필요가 있을까? 공원은 잘한다. 무럭무럭 잘한다.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언제부터 우린 이곳에 갇혀 있었던 걸까? 너무 넓어 갇힌 줄도 모르겠구나.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공원 밖은 공원. 무럭무럭 지상의 공원들이 자라나는 밤. 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두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서대경의 백지는 대기를 느낀다. 어느 가을밤 나는 술집 화장실에서 원숭이를 토했다. 차디찬 두 개의 손이 내 안에서 내 입을 벌렸고 그것은 곧 타일 바닥에 무거운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아이는 벽장을 열고 들어갔다. 아이는 어둠 속에 웅크렸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성냥을 그었다. 아이의 시선 끝에서 희디흰 짐승이 옮겨갔다. 흰 짐승은 저 끝까지 걸어가 아이를 흘낏 돌아보며 소멸했다. 아이는 다시 성냥을 그었다. 희디흰 짐승이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천하는 최애 시집을 소개할게요. 김복희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한 것이 친구였는지 선생님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눈 감고 들은 말은 캄캄했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은 참 많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새 인간을 하나 사왔다. 동묘 앞 새시장에서 새 인간을 판다는 소문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새처럼 우는 법을 배운 새 인간이. 나의 새 인간이 잠들어 있다. 이 쫓기 가득히 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날지 않기로 마음먹고 죽고 싶지만 죽지 않기로 결심한 나만의 새 인간이. 임지은의 무구함과 소보로. 나는 매일 다른 나와 마주쳤다. 자주 너답지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 나다운 게 뭐지? 생각하는 동안 5명이 되었다. 말투라든가 웃을 때 입모양, 음료 안에 생각을 젓는 속도, 빠르게 분리되어가는 나와 우리. 어제는 슬픈 기분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오늘은 화난 기분을 생선살처럼 발라먹는다. 바깥책에 안을 들켜버리고 싶은 창문의 기분, 스스로 열리고 싶은 자물쇠의 기분, 흘러내리고 싶은 콜라의 기분. 정수기라는 단어를 보면 요란을 집어삼킨 정수기의 기분이 궁금해지고, 물론 시집읽기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정하나의 울프노트와 손미의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도 최애 시집입니다. 책장 투어 3탄, 시집 코너를 살펴보고 짤막한 큐레이션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동안 책하울이나 리뷰에서 틈틈이 시집을 소개하고 시를 좋아한다는 언급도 했었어요.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기꺼이 따라가고픈 매력적인 빵부스러기를 찾으셨나요? 하루에 책장에 꽂혀있는 시집 중에서 더 알아가고픈 시집이 있다면 댓글에 시집 제목을 적어주세요. 제가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또 다른 빵부스러기를 답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좋아하는 시집을 공유하는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